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정책기획관 윤창모입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시가 그동안 전력을 다해 추진해온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와 관련해 지역사회가 어떻게 함께 대응해 나갈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광주의 미래를 위해 뜻을 모아 이렇게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간 관계상 별도로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인공지능 산업실장께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를 위한 그간의 우리 시 노력과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공지능 산업실장 최태조입니다. 그간 우리 시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를 위해서 추진해온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소버린 AI와 AI 주권 확립을 위해서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1차 공모는 1월 23일 날 이루어졌고 2차 공모는 6월 2일 날 했으며 3차 공모는 9월 8일 날 했습니다. 1차 공모와 2차 공모가 유찰된 이유는 비기업적인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3차 공모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시는 삼성 SDS나 SKT, KT, NHN, 네이버, 카카오, LG U+, 쿠팡과 수십 차례 협의를 해왔습니다. 우리 시는 가장 강력한 콘솔을 구성할 수 있는 삼성 SDS를 대상으로 해서 30여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는 3차 공모 시에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공동 단톡방을 개설해서 지금까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삼성 SDS가 광주시를 방문해서 AI 집적단지 부근에 있는 부지를 실사한 때 그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삼성 SDS가 우리 시 부지를 방문했을 때 그네들도 삼성 SDS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부지 중에서 가장 최적지다라는 말씀하시고 현장 실사를 마쳤었습니다. 아울러서 10월 13일 날 우리 시를 방문해서 우리 시의 제안 요청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부지 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력 요금에 대한 경감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수 공급 부분이라든가 GPU의 자원 수요 확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위원회를 발족했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해서 불과 45일 만에 17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았었습니다. 삼성 SDS 협의 시 우리 시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대용량 GPU의 우선 구매를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남이나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저희가 앞선 사항으로서 2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0.6조 원, 그 다음에 AI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시에 투입된 1.5조 원의 GPU 우선 구매를 저희가 제안했고요. 또 부지 가격도 현재 복합용지가 500에서 7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을 산업용지로 변경을 해서 200만 원으로 지원하기로 저희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아울러서 전력요금 경감은 아리백 산단 혜택 적용 특별법을 제정해서 저희가
약속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정진욱 의원님의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투자입지 지원금을 최소 25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까지 저희가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아울러서 이 내용이 타 지역보다 약한 지원 사항이라고 한다면 투자기업이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우리가 맞추겠다, 이렇게 약속도 했었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뒤처진 AI 산업을 가장 빠르게 AI 3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AI 생태계 완성과 속도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컴퓨팅 자원이 집적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경제성 논리와 저렴한 부지 매입비와 전력 요금을 기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다시 그 첫 화면 좀 한 번만 띄워주시렵니까? 그 다음 그 설명이 조금 보완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제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일인데 1차 공모 유찰, 2차 공모 유찰, 그리고 우리 정부 들어와서 세 번째 공모가 된 것이었는데, 우리는 특히 세 번째 공모가 2차 공모 유찰된 6월 13일 이후부터 오로지 삼성 SDS하고만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 SDS나 당시에 다른 기업들도 우리하고 함께 하자라고 했는데, 삼성 SDS가 가장 그 운영 능력도 크고,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하자고 하는 걸 저희들이 다 물리치고 삼성하고 하는 걸로 기정사실화해서 10월 초까지는 아무 이상 없이 광주로 하는 걸로 쭉 되어왔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신청일 며칠 앞두고 한 10일 앞두고 갑자기 삼성 SDS가 고민을 시작한 겁니다. 아까 말했던 전력이 좀 싼 곳이 어딜까? 땅값이 좀 싼 곳이 어딜까? 그때는 이미 우리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 SDS 말고 다른 기업하고 어떤 손을 잡고 이 공모에 뛰어들 시간적 여유가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저 계획서는 쓰려면 상당한 많은 시간이 소요돼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삼성 SDS라는 그 기업의 신뢰를 가지고 함께 약속했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쭉 같이 갔는데, 어제 이제 밤에 저녁쯤에 최종 광주가 아닐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제부터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 가지 그 저를 비롯해서 의회, 그다음에 국회의원, 구청, 5.18 단체, 그다음에 여러 경제단체, 대학 등등한 입장문을 낸 지금 기관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총 입장문을 낸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입장문을 낸 지금 현재 20개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개인지 확인 좀 해주시죠. 이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삼성 SDS라는 그 기업의 기업 윤리가 저는 매우 분노스럽고요. 한마디로 내 같이 사귄다고 하다가 제가 손쓸 수 없는, 우리 시가 손쓸 수 없는 상태에서 조금 전에 그 다음 영상 좀 봐보십시오. 저 때가 이제 10일 날 10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저 때 현장 부지를 보러 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2시간 10분 동안 SDS 사장을 비롯해서 그 여기가 사장인데 직접 와서 상무들이 직접 와서 그 보고 가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 주 넘겨보시죠. 더 넘겨보시죠. 그 다음 번이 이제 14일 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대표가 와서 우리 시에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던, 그때는 이제 구체적으로 방금 요금 그 4가지 조건 좀 들어가 보실랍니까? 이거 10월 14일일 겁니다. 그 다음에 요금 나오는 그 조건 4군데 나오는. 예. 예. 저기서 이제 우리가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GPU를 즉시 투입한다, 이건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건 광주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건 그래서 광주가 최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AI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저 GPU는 즉시 투입할 수 있다. 이것은 이 AI 컴퓨팅 센터의 성격이나 사업으로 볼 때는 저거의 제일 중요한 기준일 수 있습니다.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지 가격은 전남은 평당 50여만 원, 우리는 500에서 700만 원 땅을 200만 원에 제공하겠다. 이걸 이제 도시공사 김승남 사장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건 도시공사 땅입니다, 현재. 그 다음에 전력 요금이 이제 제일 문제입니다. 데이터 센터나 컴퓨팅 센터는 전력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저것이 이제 전력 요금을 R200 3단으로 가면 요금이 깎아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삼성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R200 3단은 어디가 될지 모르고 우리 광주시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만약 안 된다면 법을 바꿔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유치된 곳의 전기 요금은 R200 3단 요금으로 하겠다라는 특례 조항을 두겠다는 것이 정진욱 법안에 이제 넣을 것이고, 저것은 여야 의원들, 산자 의원, 과기 정통 의원들의 확약서까지 쓰고 간사들의 사인까지 다 받아서 제출한 거기 때문에 전력 요금은 어디로 가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유치금도 저건 우리가 GGM에 투자 유치금을 줄 때 한 260억을 내놨습니다. 최대치입니다, 지금까지. 기업 투자 유치금이 단일 기업에 그렇게 가는 건 최대치가 260억인데, 여기는 우리가 최소 250억에서 최대 1000억까지, 최소 얼마 줄 수 있냐, 그래서 250억 주겠다. 그래서 1000억까지, 1000억이란 건 전남도의 최대치가 1000억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부대 조건으로 투자기업, 그 삼성이죠. 삼성이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그것도 더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장 한 번만 넘겨보시죠. 결국은 이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대한민국의 AI 3강으로 가기 위한 인프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AI 생태계를 얼마나 빨리 구성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업을 돈을 버냐 마냐, 좀 비싸냐 안 비싸냐, 그런 건 두 번째 문제고, 이것이 민간 데이터 센터라면 경제성이라든가 기업의 조건이 먼저 생각돼야 되겠지만은, 이건 대한민국의 국가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국가 컴퓨팅 센터이기 때문에 저 생태계 구축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전남에 이 지금 컴퓨팅 센터가 간다고 하더라도 전남의 정주 조건이라든가 인재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인프라는 거기는 전무합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첨단 3지구는 우리 기업 인프라, 기업 인재, 정주 여건 모든 것이 완벽히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생태계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는가를 가지고 모두가 판단해야 되는데, 저걸 그러지를 않고 있어요. 정부나 이런 데는 기업이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러고 있고, 기업은 생태계는 잘 모르겠고 우리는 싼 데로 가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는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양쪽으로 당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참으로 이번 저 과정을 겪으면서 좀 속이 상했는데요.
제가 정부한테 계속 요구했던 건 이건 국가 AI 데이터 센터 국가 거다. 공공성을 띠는 국가 거고 민간 거라면 정부가 관여 않겠지만은 국가 건데 국가의 돈이 30%가 들어가고 명칭이 국가 AI 컴퓨팅 센터인데 정부가 왜 이것을 기업에 놔두냐, 가만히 놔두냐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좀 했는데 뭐 되돌아오는 메아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나눠드리는 마지막으로 대통령 공약이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유일하게 광주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광주라고 못이 딱 박혀 있고 또 우리 광주의 조건이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가장 앞서 있습니다. 단지 땅값이 좀 비싸다는 거 하나 빼고는 완벽히 모든 점에 앞서 있는데 오늘 최종 과기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전남도를 그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삼성 SDS가 공모에 신청했다 이렇게 보도자료 나온 것을 5시간에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과정 설명을 좀 보충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후에 정부의 공모 절차가 지금 이제 공모가 한 기업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전남도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후에 공모 절차상 이게 반드시 이번에 선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건지 어떤가요?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금융평가 평가를 한 달 내지 2달을 하는데 거기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냥 그 이제 SP수 구성해서 착공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략 12월쯤 언제쯤에 최종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다면 아까 시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기업의 어떤 생산성 논리하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가져야 할 어떤 그 특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어떤 그 대립되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어쨌든 국가가 공모하는 사업으로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AI 3강 체제를 구축하기 우리나라가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과정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 일단 어떻게 AI 생태계, 소위 AI 3강으로 가는데 정부는 이 삼성 SDS가 주도하는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직은 정부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겠어요. 저희들이나 우리 전문가들 혹시 있다가 오상진 우리 사업단장이 말씀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것이 AI 생태계 구축에 어떤 도움이 될 건가, 전남 일대, 광주가 아닐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정부가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 점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습니까? 우리 AI 사업단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AI 사업단장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지금이 세 번째 그 응모를 한 상태고요. 세 번째 응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하는 과정을 보더라도 세 번째 응모하면 거의 수의계약으로 거의 선정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어떤 내용의 생태계에 대한 가점이 특별하게 있다 이런 정황도 사실상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선정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높아 보이고 조금 전에 생태계 관련해서도 그 시장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뭐 빌딩 하나를 도심에 세우느냐 아니면 벌판에 세우느냐 빌딩 구축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들어가지만 그 빌딩의 가치나 용도는 천차적인 천차만별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국제적인 AI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쓰는데 좀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잘못된 효과성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 투자하게 되는 것은 정말로 좀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판단할 일이지만은 정말 AI 상강으로 가는 AI 생태계 구축하는데 광주가 맞는지 광주 아닌 곳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 정부가 판단하겠지만은 모든 전문가, 뭐 우리 광주시를 떠나서 모든 전문가라든가 기업 그리고 정부 사실은 그동안에 광주만한 후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광주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진행돼 왔던 거죠. 예.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게 우리 광주의 대응이 정부의 어떤 새로운 정부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지가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진 건데, 그러한 판단을 하는 과정에 앞으로 2달간의 평가의 그 기간이 있다고 한다면 정부의 입장을 새롭게 조금 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물론 이제 아까 오상진 단장님 말씀하신 2번 유찰이 되고 3번째이기 때문에 규정상으로 보면 뭐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아마 수기하고 갈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인 이유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또 자연스럽게 뭐 그동안 과정에 대한 질문이시나 아니면 의견 있으시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주연구원장입니다. 예, 최치욱입니다. 오전에 우리 강기정 시장님께서 눈물로 호소를 한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우리 강주 모두가 좀 먹먹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강주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운 데 대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국가의 미래 산업의 디딤돌이 될 이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민간 기업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기업 차원에서는 땅값과 전력, 비용에 의한 기준을 가지고 아마 추진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공공성과 연속성, 앞서 말씀드린 있었던 AI 생태계 구축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대안적인 말씀을 드리면 공모의 절차의 문제를 좀 명확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다음 단계가 심사를 할 때 1단계는 기술과 정책, 그럼 2단계는 금융에 대한 정책, 금융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프로포절을 작성할 때는 최소한의 그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14일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지막 21일 일주일간에 이거는 새로운 어떤 기관들을 그 민간 기업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어떤 기회 상실을 가져다 준 것이요. 한 개인의 민간 기업에 의해서 이 선택권을 줌으로써 나머지 도시들은 기회를 상실한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공정성을 좀 제기하고 유찰을 하고 재공모를 하는 부분도 좀 한번 정확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요. 한번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강주 시민 모두가 해왔던 같이 정말 한 목소리로 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말 우리가 믿었던 대로 강주가 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더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힘을 모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지점은 뭐 추후에 한번 검토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방식이 기업은 한 지역만 택해서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SDS가 계속 우리하고 하자 해가지고 우리는 완벽히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이제 다른 기업도 우리랑 광주하고 하자고 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이. 근데 우리는 삼성하고 할 거야 하고 계속 물리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이제 결국 우리하고 안 되면서 또 다른 내부적 이유로 공모 신청을 안 했고, 결국은 삼성이 네이버나 이런 데로 컨소시엄을 크게 연결해서 KT나 네이버까지 해서 그냥 단독으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공모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금 최치국 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기업하고 차마 뭐 손을 잡고 다시 공모 준비를 할 여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업들도 이제 이미 우리가 안 한다는 이유로는 뭐 이제 본인들도 이번에는 안 하겠다, 삼성이 저렇게 의지를 보이는데 안 하겠다,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오전에 국회의원님 8분은 입장을 냈고요. 그 오후에 4시경에 정책위 의장을 만나서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전달했고, 민주당이 입장을 정확히 밝히길 바란다, 이런 요구를 해서 내일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께서 이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내기를 촉구했다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님도 국회에서 어젯밤부터 오늘 계속 국감 도중에도 계속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조인철 의원님은 과기부 장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국회의원님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지금 열심히 해오고 있다, 대응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 누구? 네,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강주시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입장을 정확하게 그럼 어떻게 좀 앞으로 전체 강주 시민 이제 나가야 될 건지 방향 설정을 좀 한번 제시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남구청장입니다. 먼저 말씀하시겠다면. 강주 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정석윤 목사입니다. 사실 이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후보 시절에 강주에 대한 특별한 그런 배려, 또 이런 많은 공약들을 했는데, 그 중에도 유일하게 이 AI 컴퓨팅 센터에 대해서 강주에 대한 공약을 했는데, 이렇게 그 기업의 논리에 맡겨서 우리 지역을 배반하는 이런 일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시장 입장에서 뭘 얘기하기보다 우리 시민사회가 또 비상회의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촉구해서 지금까지 나라의 제2 건국을 위해서 이렇게 강주가 헌신적으로 노력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놓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정권들이 지역 차별을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우린 역차별을 당했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총 골기해서 이 강주에 대한 100년 미래를 좀 새롭게 이렇게 세팅할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견을 충분히 한 다음에 시장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세워가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의견을 몇 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을 듣고 이제 강주에서 AI 사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이 AI 사업이 국가 사업인지 아니면 기업 사업인지 대통령께서 강주에 AI 유치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신 것 같은데 기업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좀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알아서 우리가 이 국가에 따질 것은 따지고 기업에 따질 것은 따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데이터 센터는 한 150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데이터 센터는 이제 예를 들면 삼성, SK, 네이버는 춘천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고 최근에 전남에 SK텔레콤하고 오픈 AI가 전남에 하겠다라는 이런 것은 다 민간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쉽게 말해 창고 지어서 창고 이렇게 그 임대해서 먹는 그런 일입니다. 창고 임대해서 그 분양해서 돈 벌어 먹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기업이 가서 붙거나 사람 직장이 늘거나 주변에 기업들이 붙지를 않는 연극입니다. 대신 이제 지금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정부가 주도하는데 돈을 원래는 5대5로 내자 그랬는데 지금은 기업들이 5대5로 내면 정부 거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50% 내고 정부 거 대부분 안 되지 않냐. 그래서 7대3으로 내주라. 그래서 정부가 30%만 권한을 갖고 70%는 기업이 아까 말한 삼성, SBS, 네이버, KT 이런 데가 쪼개서 협력해서 냅니다. 그래서 기업이 대주주고 이제 말하자면 정부는 30% 지분만 갖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국가 컴퓨팅 센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30%만큼은 이제 이걸 기업들이나 임대해서 싸게 임대해 주니까 기업들이 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광주에 있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1년 반째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쓰는 GPU라는 그 컴퓨터 자원 GPU를 평균 가격의 3% 미만 돈 내고 씁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원짜리를 광주 기업이라는 이유로 한 50만 원에 씁니다. 사용료를, 임대료를. 그러니까 광주에 기업이 오게 되고 그 기업들이 그 컴퓨팅 자원을 쓰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건 국가가 한 AI 컴퓨팅 센터인데 이것을 민간 기업하고 합자로 만드는 겁니다. 광주에 있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 현재 있는 것은 정부가 만들고 NHN이라는 기업이 운영자가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도 국가 AI 데이터 센터라고 지금 첨단에 있는 것도 불리웁니다. 설명이 좀 설명 더 해주시죠. 여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국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요.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요지에서 그 결론적인 말씀드리면 국가 사업이 맞습니다. 국가에서 비전을 가지고 플랜을 짰고 공모를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사업이고요. 근데 전체 지분에서
조금 전에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100%를 다 가지게 되면 운영이나 시장성에 대한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 대해서 50%냐 이렇게 계속 설랑설레하다가 최근에 3대 7로 기업들과 이제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정부는 30% 부분에 대해서 자금을 대고 또 권리를 가지고 나머지 70%는 민간에서 자금을 대고 권리를 가지는 그런 구조로 정부가 공모를 했기 때문에 국가사업이 당연히 맞습니다. 또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내는 주변에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처럼 GPU 자원을 쉽게 구할 수 없는 다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GPU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기업들이나 연구소가 다가와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충지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시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한 10개월 이상 광주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총력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한 그런 또 하나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금융산업진흥회 회장입니다. 이 기업 입장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SBS라고 하는 기업을 봤을 때 기업들은 어찌됐든 가장 먼저 보는 게 경쟁력이 있느냐, 어디가 경쟁력이 있느냐. 그랬을 때 인력이라든가 운영의 비용이라든가 효과 확대, 어디가 더 효과가 더 있느냐, 또 미래지향적이냐, 그런 거와 그러면 주변 인프라를 보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지금 1단계 우리가 AI 4천억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다 돼가고 있죠. 또 2단계 AX에서 실증밸리 또 여타 면제돼서 진행 중에 있고, 자 여기 이거를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광주하고 전남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나.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광주가 훨씬 낫습니다. 또 그 인력이 오더라도 야 광주에 갈래 전남에 갈래 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왜 이 선택을 전남으로 하게 됐을까,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여기에 기업이 그래도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정부의 입장이 뭔지를 더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오늘 이제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전남이 광주보다 조건이 좋다. 저기는 물이 필요 물량이 하루에 1000톤입니다. 1000톤만 맞춰주면 됩니다. 근데 광주는 맞춥니다. 근데 전남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유리하다. 근데 물이 많다고 해서 유리한 건 아닙니다. 전력이 최대 120메가와트/아워인데 40메가에서 120메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다 됩니다. 근데 거기는 500메가가 있다 그래서 그가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아니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유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신 분들은 기자들이 막 그래서 전남이 선택됐다 이렇게도 쓰고 막 그러던데, 그런 것도 이제 잘못된 잘 모르는 기사인 것 같아서 그 의견도 내고 그랬습니다만, 정부가 인력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효과면이라든가 미래지향적 주변 인프라 이런 걸 다 봐도 광주가 좋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라는 우리 박하석 회장님의 말씀, 저건 사실 저희들은 짚히는 대목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확인할 수 없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짚히는 대목은 다른 게 아니라 소위
기업 논리거든요. 기업 논리. 그러니까 AI 생태계 구축을 하는데 진심이 있다면 무조건 광주를 선택해야 되는데 AI 생태계 구축이라는 관심보다도 다른 어떤 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기업이 골이 간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것을 제어해주고 야 그거 아니고 광주가 좋지 않아. 광주가 우리 정부의 방향하고 맞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 지점이 어찌한 일인지 작동이 안 된 겁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현재 사실. 예,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이종욱입니다. 늦게 참석해서요. 질문을 먼저 하나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2차 과학정보통신부에서 공고를 했던 내용은 같이 50대 50으로 이렇게 돼서 유찰됐고 정부 지분, 기업 지분을 변경해서 3차 공모를 한 것이고 단독 입찰해서 이번에 된 것이 맞습니까? 예. 조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분이 50대 50에서 70대 50으로 바뀌었고 30대 70으로 바뀌었고 또 하나는 1차, 2차 때는 국산 MPU를 50% 이상 써라. 이것을 근데 삼성이나 기업들이 야 국산 아직 질도 안 좋은데 어떻게 50%를 쓸 수 있냐. 안 된다. 그래서 3차 공모 때는 국산 MPU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장을 만들 때 써라라고 하는 것을 없앴습니다. 그 점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는 국가계약법상 상식이 아니라 국가계약법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2번 똑같은 조건으로 공모를 입찰을 했을 때 유찰이 된 경우는 3번째 똑같은 조건인 경우 3번째 수의계약 단독 응찰인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2번 똑같은 내용으로 유찰이 되고 3번째 입찰을 했을 때 입찰 내용이 바뀌었을 때 단독 응찰을 한 경우에 수의 계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가계약법상 상식은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과기부에 사전 질의를 했고요. 그 결과는 3번째 입찰로 본다. 그래서 단독 입찰일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과 제가 아는 지식하고 좀 틀리고 방금 재미나이에 물어봤는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더 확인해 보랍니다. 그러면 예. 혹시 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젠다이버 한민혁 대표입니다. 이번에 기업의 입장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이번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인사이트나 아니면 지식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구축된 집적 단지 위에 이제 기업들이 어떤 AI 관련된 데이터들을 쌓고 그걸 이제 고도화해 나가야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광주에서 같이 항정우에 있는 국가 데이터 센터나 이런 곳들을 갔을 때는 거기도 이제 그런 국가적인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고 거기에 기업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AX 실증에 관련된 시민들의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곳에 모아졌을 때 AI 관련된 순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 집적 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세우는 것들이 그런 시기를 더 늦추면은 이제 3위로 과연 도약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점을 기업 입장으로서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배경 지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광주에 그런 힘이 좀 될 것 같아서 이런 의견을 같이 좀 전달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회의는 한 조금만 더 하고 끝낼
합니다. 혹시 오셨으니까 발언이 예. 네, 광주 청년센터장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광주가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걸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모 절차 자체를 무효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게 국가 사업이기도 하고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보니까 혹시 정부에서 앞으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재고료를 조건으로 좀 조건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선정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 정부가 다양한 이제 그 적격성 판단을 하면서 조건부 선정,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재고료를 조건으로 네, 그 업체는 선정을 하되 그런 네, 좀 여지가 있는지. 처음부터 지역 1지역을 지정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런 고려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아마 아까 제가 과기부에 통화를 좀 했는데 그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정이 될 수밖에 없다. 연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뒤에 있습니다. 광주시의원 이명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하나지만 이제 앞으로 이어질 대통령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약 전반에 계속 이어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까지 지칭을 했던 공약입니다. 근데 그 지역을 지칭했던 게 기업의 경제 논리에 의해서 흐트러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입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기업 경제 논리라고만 하면서 사실 입장을 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3차 입찰에서 아까 이종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입찰 조건이 바꿀 수 있는 거라면은 그러면 대통령이 공약으로 세운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한정을 조건에 둘 수 있었어야죠. 근데 그걸 두지 않고 자유경쟁에 이렇게 맡겨놨다는 건 이건 중앙부처에서의 입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공약들을 위해서라도요. 예. 그것은 내일 오전에 그 당대표 입장을 듣고 광주 국회의원들이 입장을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입장을 내는 과정에 방금 그런 의견은 다시 전달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오늘 내려다가 내일 당대표 입장을 보고 입장을 내겠다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아침 최고위원회 당대표 그 의견을 듣고 나서 내겠다 이렇게.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시의회 최은지 부의장입니다. 우선 오늘 이제 8시에 이렇게 개최된 비상회의가 저는 우리 광주시의 입장을 저희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개최된 것은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주시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기사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요.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곧 끝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광주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어떤 방향으로 뭔가 변화를 시킬 것인지를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이 지금 국가 컴퓨팅 센터를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러면 저는 정부를 향해서 그 어떤 대안이라도 마련을 해줄 수 있게끔 압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삼성이 저희에게 그 보여줬던 것들에 대해서도 광주시에서 강하게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셔버렸네요. 부의장님 말씀은 잘 메모해서 일단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회의 때도 똑같이 그 오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또 메모를 하시는 상황이면 지금 뭐 이게 오늘 사항이고요.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거니까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했고 그렇게 이제 갈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이렇게
이 저녁에 급하게 비상회의를 소집을 하셨으면 그래도 저희한테 어떤 방향성을 주셔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시위는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를 얘기하시려고 저희가 모인 것은 아니잖아요. 네, 조인철 의원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국회 상황 좀 공유했습니다. 우리 AI의 꿈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AI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컴퓨팅 자원이 있고 인재가 있고 기업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6천억 갖다 놓은 AX 6천억 예타 면제 예산도 있고 그건 내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컴퓨팅 센터가 이제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닌데 그러나 저 국가 AI 컴퓨팅 센터라는 컴퓨팅 자원 없이는 전체 AI를 꿈을 이뤄가는 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저런 자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모였던 거고요. 어렵게 돼버렸다라고 어렵게 돼버렸으니까 그리 아쉬워라고 그런 자리는 여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국가 AI 컴퓨팅 센터와 같은 것을 우리는 광주에 유치해야 되고 쟁취해야 되기 때문에 모인 겁니다. 예, 그 점은 분명합니다. 그 점은 오해 없으셔야 되고 저가 안 되고 이제 전남으로 가보러 가지고 안 돼버렸다 어떻게 할까 이 말을 하려고 모인 건 아닙니다. 예. 저희 광주 경영자총협회 김동천 상근부회장입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광주 전남은 한 경제 블록으로 볼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광주가 차후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정부의 AI 관련 기관이라든지 AI 실증센터라든지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차후 정부의 AI 관련 기관 공모 어떤 새로운 어떤 기회들이 좀 있습니까? 변화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구체로 드리기엔 적절치 않더라도 많은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공모가 끝났으니까 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 아닙니까? 그리고 5개년 계획 속에 광주라고 못이 박혀서 딱 박힌 국정과제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디서 누가 공모해서 정부가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 앞에 시민 앞에 박힌 공약사항이고 국정과제 5개년 계획 속에 딱 광주에 국가컴퓨터센터 간다. 누가 이걸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정부로 이렇게 전남으로 갔지만은 이 컴퓨팅 자원을 정상화시키지 않고 어떻게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청래 대표한테도 제가 전화를 해서 앞으로 광주 어떻게 올 거냐. 정청래 대표 어떻게 올 거예요. 이재명 대표 앞으로 광주 어떻게 올 겁니까? 와서 뭔 이야기 하실 겁니까? 라고 내가 어제 한정혜 의장이랑 포함해서 그 이야기는 똑같아요. 국회의원도 똑같은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어떻게 그냥 봉기를 일으키자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 NGO 시민재단 정영일입니다. 방금 우리 옆에 최은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어쨌든 대책위원으로 광주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계의 이제 대표들이 다 이렇게 이제 모이셨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상황 공유라든지 이제 경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그걸 공유를 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이제 시는 시대로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전략들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 박미경입니다. 지금 저희가 모였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인데 국가라는 게 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분명히 광주가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저희는 분명하게 이 정부의 대통령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공약, 대통령의 공약은 어떻게 된 건지 분명하게 저희들이 묻고, 그 다음에 삼성의 삼성이 그동안의 오늘의 경과를 보게 되면 이건 상도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와 삼성에 대한 저희들의 비상회의 참석자의 입장문, 이거는 오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여기서 뭐 사실 또 전남과의 문제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방금 이제 다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러네요. 내일 아침에 그 정청래 당대표가 8시에 최고위원회에서 뭔가 입장을 발표한다고 한다면 오늘 밤에는 여기 이제 그동안에 각계 뭐 성명이라든지 입장은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밤에 광주 미래산업 비상회의의 이름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일단 우리의 입장을 이 내용은 이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비상회의의 이름으로서 광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를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밤중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주도를 하면서 정치권은 국회는 국회대로, 시민사회는 사회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그리고 대학은 대학대로 이렇게 앞으로 남은 한 달 반의 기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아까 쭉 설명이 됐던 것처럼 정말 광주를 AI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한다면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빠져버렸을 때 그게 명실상부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그 다음 단계는 내일부터 또 전략을 수립하면 어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선 말씀.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AI 창업 캠프에 입주한 페르소나 AI 지사장 김용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3년 전에 광주에 와서 광주와 함께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 데이터 센터인 거기에서 저희들의 실증을 많이 도와주면서 저희가 개발한 제품들을 고도화시켜서 사실상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한 300억 정도의 투자들도 받고 신뢰성을 많이 쌓는데 광주가 도움을 많이 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나름 실은 이제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속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속도라는 문제가 뭐냐면 사실 지금 인공지능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인류의 경제사의 발전에서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비율이 앞으로는 엄청 커질 것입니다. 그 속에서 국가 사업으로 인공지능 산업 자체는 실질적으로 광주가 지금 4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온 과정에서 가진 노하우가 있고 그 속에서 저희 기업도 그것을 믿고 광주로 내려왔었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성공적인 사례를 벌여서 내년에는 지금 IPO도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속도입니다. 속도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냐면은 챗GPT가 3년 전에 터져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솔루션이나 여러 가지 주제들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격한 변화에 실질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상 저희들처럼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서 많이들 지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인프라는 컴퓨팅 데이터 센터도 있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든가 솔루션들을 개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은 GPU 자원이거든요. 학습을 시키는데 엄청난 돈과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업들은 그것들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국가가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대기업들도 그 어마어마한 돈들을 가지고 투자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또 벌기에는 기간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데이터 센터는 컴퓨팅 센터는 굉장히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어디에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또 국가 인공지능 사업의 발전도 또한 달라집니다. 그런데 광주가 저 회사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이 4년, 5년보다 더 많이 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노하우와 기술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 정책에 있어서 나는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고속도로는 인프라잖아요. 근데 고속도로를 깔았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 고속도로를 통해서 많은 기간 산업들이 발전하는 것처럼 지금 컴퓨팅 센터는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짓는데 실질적으로 지으려면 건설사들이, 고속도로를 지으려면 건설사들이 달려들어서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건설사하고 그렇지 않은 건설사 누구한테 맡겨야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광주가 가지는 것은 훨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택을 했었다. 삼성이든 아니면 국가 정부에서든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많은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만약에 지금의 이 상황과 조건을 뒤집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한다면 이제 저 생각에서는 컴퓨팅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부분들을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공학으로 내세웠을 때 꼭 컴퓨팅 센터라고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준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광주가 더 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도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혹시 토론을 여기까지. 잠깐만, 저는 한 가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우리 시에서 보면 AI 관련 업체나 이제 우리 신성화 창업하신 분들하고 해박서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놓고 광주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먼저 해박서라는 조건은 뭔가 타이틀을 갖지 않았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거든요. 시장님. 그잖아요. 우리가 보면 지금 해박서 할 때마다 항상 많은 이번에 그 아이콘입니까? 그때 행사 때도 해박서 많은 업체들하고 해박서라는 걸 썼었습니다. 또 그 전에도 또 기업체하고 아니면 신생 창업 많은 해박서를 써왔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놓고 그 좋은 고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먼저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았었을까 하는 한 가지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업이 지역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업이 선택해 주기 전에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기업한테 해박서 씁시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삼성 SDS는 광주를 가지고 전남을 가지고 전북을 가지고 춘천을 가지고 곳곳을 보다가 마지막에 그래 전남 누구랑 할란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의 기회를 전혀 못 갖습니다. 그게 지금 이번 구조의 특징입니다. 일단 오늘 밤에 아까 우리 임택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회의 이름으로 이거 국가 사업이지 않습니까? 또 기업 사업이기도 하지만 공약 사업이고 특정한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니 여기서 결정해서 한 문장으로라도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당에서 내일 자기 입장을 또 얘기하든지 그 다음 우리 액션을 또 국회의원들이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하는 거지 우리는 오늘 모여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면 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비상회의 이름으로 결의하고 또 세세한 부분은 집행부에 맡겨서 준비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동의합니다. 더 없으시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아무튼 이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조인철 의원이 전화가 와서 이제 과방위 위원장이나 과방위 상황을 좀 공유를 했습니다. 거기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광주에 대한 절대적 그 장점과 지지를 여전히 보내고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정부의 입장도 이제 서서히 우리의 대응을 보고 나오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입장도 내일이면 또 좀씩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이것은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우리의 꿈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오늘 이제 공유한 것이 첫 번째랑 두 번째로 임택 청장이 말씀하신 그런 내일 최소한 당대표에게 전달하는 우리 비상회의 참석자 일동 명의로 입장 하나는 모으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전에 뭐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 최은지 의원님이 이제 아까도 시의회 대표로 오늘 뭐 해주셨는데, 최은지 의원님하고 임택 청장님하고 박미경 우리 대표님하고 기업으로는 김용혁 우리 그 페르소나가 지사를 내서 28명의 청년들을 고용한 회사입니다. 아무튼 김용혁 대표하고 이렇게 해서 한 4인 정도가 위임해 주시면 좋은 의견 해서 오늘 저녁이라도 정청래 대표나 최고위원들에게 보내는 그 절차를 좀 밟으면 어떻겠습니까? 내용을 여기서 문구를 만들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서. 예.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정리 전에 발언 혹시 안 할? 예. 제가 원래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하지 않는데, 네, 오늘 저희가 입장문 발표가 저는 마지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믿고 싶고, 저희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또 만드는 게 광주의 힘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시민분들의 총 역량을 결집해서 이 상황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말씀? 예. 정지선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도 그러니까 저도 광주에서 나고 자라서 지스트에서 박사과정 하다가 창업했고 덕분에 성장도 하고 지금 인공지능협회 회장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느꼈던 것들은 광주가 정말 열정적이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에 따른 아웃풋이 우리 이렇게 많이 모였어 이상으로 말을 나올 게 없는 게 너무 좀 서글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조그마한 회사 하는데도 죽기 살기라고 안 돼도 무조건 되는 것들을 방법을 찾아가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서 좀 나름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미국이랑 협상할 때도 그런 협상 전략들이 외부에 노출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카메라를 다 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쩌면 좀 어리숙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구체적인 안보다는 방향성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짚고 넘어갈 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분야의 네트워크와 그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 기업 입장에서 그 삼성 SDS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의 다른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맺을 수 있는 기회비용을 초장에 부탁했고, 그런 관점에서 이메일을 주고받고 나는 기록을 봤을 때 그러면 정황적으로 우리가 다른 데를 못하게 했을 만한 그 증거만 모아도 그 컨소시엄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저도 재미나게 찾아봤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보면 세부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세 번째 유찰 시 단독 유찰 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2024년 버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절차상의 문제를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고, 그래 이거 세 번째지만 조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첫 번째 공모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 계약으로 유찰할
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시절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에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 그 후보님이 나와서 공약 외치는 걸 처음 가봤습니다. 그때 저도 들었고 그 관점에서 지금 너무 일 잘한다고 다 하는데 광주 사람들 입장에서 할 말이 없다는 이런 얘기들은 이미 지금 시장님께서 너무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고 안 돼도 광주는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외부에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로 가겠네 하고 그냥 모른 척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저희 내부에서도 더 그 대비를 지켜가면서 보관을 찾아가는 좀 이런 전략적인 정말 시장님 그 주제 아래 싱크탱크 기반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재료도 많고요, 의지도 많고 그 전문가분도 많으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좀 그 단계별로 전략적으로 하면 충분히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제 어떻게라고 하기에는 물을 수 없는 것들이 충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풀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성 대표님께서 우리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지금 상장까지 해가는 SOS랩 대표님이신데 아무튼 세 가지 크게 주신 그것도 검토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가정기업에 있는 DH 글로벌 유창원 수석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시의 AI 컴퓨팅 미래 센터 그 기존의 인프라를 얘기를 하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 가장 컸습니다. 전력량, 냉각 시설이 그 AI 컴퓨팅 센터의 기본 요소입니다. 근데 아까 어떤 대표님께서 속도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속도에 걸맞게 그에 따른 또 하드웨어나 기본 광통신에 걸맞는 하드웨어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광주가 그동안 광통신 기업들이 꾸준하게 한 20년 이상 상주해 있던 기업들이 있었고 그거에 AI 컴퓨팅 센터가 기본적인 전력량과 냉각 시설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GPU에 따른 서버도 속도도 따라줘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그에 걸맞는 속도도 거기에 하드웨어와 인프라가 또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광주시의 강점을 다시 한번 입장을 또 호소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광통신 문제는 사실은 전남을 지정돼서 불안합니다. 그건 뭐 업계들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지금 이렇게 강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들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DH 글로벌에서 우리 오늘 와주셔서 이렇게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제 입장을 만약 오늘 합의를 하려고 했으면 좀 초안이라도 가져왔어야 됐는데 회의를 끝내고 아까 그 네 분이 좀 같이 모여서 수기를 해서 입장을 전달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다 위임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내일 정청래 대표한테 전달하는 걸 오늘 저녁에 그렇게 의견을 좀 모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